자, 이제 2009-2010 신한은행 여자 프로농구 시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빠른 농구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농구를 감상하실 수 있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은 역시 룰입니다. 바로 페인트 존 변화가 있었고요. 또 14초 룰로 변경이 되고 노차진 구역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농구에 굉장히 힘을 실어준 룰의 변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노차진 구역 같은 경우는 골 밑에 반원구의 모양이 지금 있거든요. 외곽에서 드라이빙 했을 때, 굉장히 파고들었을 때 이 수비자가 서에서 오펜스 파울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구역에서는 오펜스 파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강하게 또 드라이빙에 공격적인 면에 좀 모습을 힘을 실어주는 그런 룰의 변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팬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더욱더 공격적이고 빠른 농구를 지향했었던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챔프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은 지긋지긋하다고 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또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네.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이 전신인 시즌을 모두 포함해서 네. 7차례 챔프전에서 맞붙게 됐었는데 네네. 전적에서는 5승 2패로 신한은행이 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2099년, 2000년 이때 여름리그 겨울리그 맞대기 우승할 땐 네. 제가 있었을 때예요. 나 꼭 짚고 싶네요. 그렇군요. 제가 있을 때는 유영규가 이승했습니다.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 방송 중계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너무 신한은행이 독주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진짜 여자 농구의 흥을 위해서는 이 독주 체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임덕식 감독이나 선수들한테 나는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하겠다. 조금이라도 내 힘을 못해서 신한은행이 진다면은 물론 감독들이나 선수들이 기분이 나빴겠지만 그래도 막 웃으면서 이해해줬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여자농구가 조금 이렇게 승패가 좀 바뀌어서 좀 재미를 가해진다면은 여자농구에 좀 발전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약간은 편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이 당시에 특이한 점에 있어서는 혼혈 선수들 네. 본격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남자 농구도 그렇고 좀 참여가 되면서 좀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시즌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생명에서 그 김한별 선수죠. 김한별 선수 그리고 김소니아 선수 등 여러 선수들이 어떤 혼혈 선수를 좀 트라이하면서 첫 시즌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김한별 선수가 뭐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내용은 뭐 그다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미국 농구를 접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슛 자세나 이런 폼이 여자 농구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래도 조금 본고장에서 한 게 좀 다른 건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아이러니한 것을 이렇게 한 시즌을 치르고 이제 휴가를 주고 미국을 보냈더니 안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훈련량 자체가 네. 미국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뭐 하루에 2시간씩 뭐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여기는 일주일 내내 오전 오후로 또 야간까지도 할 수 있는 훈련량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가장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이 혼혈한 선수들의 적응 좀 못하는 부분이 훈련량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년 이제 지나다가 다시 또 들어온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약속 이렇게 좀 작은 나라잖아요. 땅덩이가 작은 나라가 스포츠 강대국에 있었던 거는 이 훈련량에 대비하지 않나 싶어요. 뭐 그렇게 뭐 키가 크거나 운동신경이 좋거나 이게 아니라 훈련량 대비로서 어떤 스포츠 강국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좀 외국에서 생활했던 선수들은 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컸던 그 갭이 컸던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삼성생명 김한별 선수 얘기를 네,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당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박정은 선수가 그렇죠. 부상 투혼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선수가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3초 슛 1구 던져 4개 57%를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엄지척 하면서 그 부상 투혼에 큰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몰라 그 부상 투혼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인지 오랜만에 또 1승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정선민 선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정선민 네. 선수가 이때 당시에는 4차전 경기인가요? 네네. 네, 4차전 경기에서 어시스트 한 개만 한 개 더 부족한, 했다면 그렇죠. 트리플 더블을 또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것을 아쉽게 어시스트 한 개 때문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정선민 선수 저 어시스트 하나면 트리플 더블이에요. 예, 정선민 선수 득점은 부진하지만 예. 리바운드와 어시스트에선 이렇게 좀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팀에서 귀띔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벤치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럴 여유가 없을 겁니다. 일단 정선민 선수가 어시스트 한 개를 추가하면 트리플 더블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뭐 그런 기록이 나올 것인가도 또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본인도 아마 지금 의식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욕심을 내려면 낼 수 있었지만은 지금 개인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선민 선수가 뭐 물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벤치에서 콜이 와요. 언니 뭐 하나만 하면 돼요. 리바운드 2개만 하면 돼요. 뭐 득점 이렇게 콜이 오는데 아마 정선민 선수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아마도 팀의 흐름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그거에 개인 욕심을 내지 않았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선 김한별 선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좀 한국 여자농구의 그렇죠. 좀 특색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이 잘하지만 이건 팀 훈련이기 때문에 팀에 대한 어떤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본인보다는 팀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함께 그 레전드 12에 선정된 정선민 선수, 네. 이용전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선수라고 평가를 좀 그 내려주실까요? SK 시절에 같이 이제 경기를 뛰고 한솥밥 먹었을 때 신인이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되게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고참 선수로서는 저는 든든한 후배였죠. 같이 네. 경기를 풀어나간 동료이자 든든한 후배였는데 또 막상 타 팀에 가서 경기를 치르고 하려니까, 제가 저렇게까지 잘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성장하는 그런 후배를 기억이 되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뭐랄까. 수비한테 한두 개 걸리면 절대 그 동작이 안 나오면서 자기 스스로 연구해 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였던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이 챔프전과 함께 이 당시에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리던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쉽게 또 중국을 만나서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었는데 네네. 조금 논란이 됐던 것은 편파 판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진짜 어딜 가든 홈터스라는 것은 국제대회에서는 분명히 있어요. 어드밴티지는 분명히 있는데 저 정도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막상 그 경기를 보면서 저희가 90년도죠?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주최하는 아시안 게임 때인데 제가 전반전 끝나기 전에도 파울 4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반 시작과 더불어 파울로 나오면서 선수로서 경기를 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되게 불했던 기억이 있어요. 난 분명 파울 아니고 그냥 서 있었는데 근처만 있었는데 파울이 불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해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편파 판정의 논란은 뭐 어떤 스포츠든 뭐 계속 된다면 있겠지만 요즘은 그 여자농구는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조금 많이 그거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오심도 경기 일부라고 하지만 보다도 좀 발전되고 경기 흐름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판정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09-2010 시즌 신한은행이 다시 한번 통합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렸고 더불어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